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와 5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 예정이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건 정말 기생충 수준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자기 이득만 보려고 하던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던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정확히 원 단위까지 반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저나 남자친구나 어느 쪽이든 조금 더 결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모는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상견례까지 하고 나서 식장이나 신혼여행에 대해서 예약해 놓고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였는데요. 예비 시댁에서는 저에게 이해 못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물건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을 공짜로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상식 이하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길래 저도 똑같이 해줬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를 날강도 취급을 했고 인성이 바닥까지 드러난 남자친구와 결국 파혼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하자면 엄마는 주부이시고 아빠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 아빠가 하시던 사업은 잘 되지 않아서 재산을 많이 날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좋으니 회사에 취직해서 매달 월급 받고 일하는 직장인 생활을 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의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아빠의 사업도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엄마도 더는 아빠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바로 취직도 하게 됐는데 회사 위치는 경기도였습니다. 여기 괜찮은데 어때?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근처에 병원도 있고 괜찮네. 유주야, 넌 어때? 네가 살 집이잖아. 나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긴 했지만 거리가 좀 있다 보니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회사를 오래 다닐 거라 월세는 아깝고 전세로 얻더라도 옮겨 다녀야 하니 바로 매매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 당시 제가 원하던 경기도 지역 오피스텔은 매매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평수가 크지도 않아 크게 부담되는 정도도 아니었죠. 그래서 부모님 덕분에 회사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집을 얻어서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사업이 좀 풀렸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전보다 좀 여유로워졌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도 전과 크게 다른 점이었고요. 저는 부모님 도움으로 편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집에 용돈도 자주 보내드렸습니다. 유주야, 이 돈을 어떻게 써?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그럴 돈 당연히 있지. 쓸 돈 다 빼고 드린 거니까 편하게 쓰세요. 다음부터는 보내지 말고 차라리 저축해. 저축할 돈도 따로 빼놨으니까 그런 걱정 말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알았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엄마, 아빠겠지. 저는 회사원이 되고 나서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첫 만남 때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자주 하며 지내면서 5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만나는 내내 크게 다퉈본 적도 없었고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연애 3년 차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었지만
제가 좀 신중한 성격이라서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고 투정이라도 부리면 남자친구는 제 얘기도 잘 들어주었고 빵을 좋아하는 저에게 유명한 빵집에서 줄을 서가며 빵을 사다 주기도 했네요. 남자친구는 저와 성격이 좀 달랐는데 쉬는 날은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으나 저를 만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알죠. 오로지 저를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함께 미래를 그려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연애 끝에 저희 둘 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양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서로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남자친구는 나이차가 좀 있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며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남자친구와 자주 만나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유지야, 우리 집에서는 아무래도 지원받는 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 서로 모아둔 돈 안에서 한번 준비해보자. 미안해. 미안하다니?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내 친구 지영이도 반반 결혼했잖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래. 명의도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편하고. 그래도 내가 신혼집이라도 마련해 오면 더 좋잖아. 같이 하면 된다니까 그러네? 사실 저희 집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실 분위기였습니다. 자식이 저뿐이기도 했고 사업이 잘 되고 있던 아빠가 그동안 못 해줬던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집에서 지원을 안 받을 거라고 하니 저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집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섭섭해 하셨으나 제 힘으로 해보겠다는 말에 기특해 하시면서 준비하다가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신혼집의 경우 남친과 제가 모은 돈만으로 얻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필수였는데 어차피 맞벌이를 할 거라서 대출을 받아도 갚아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당시 양가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유주가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쁜가 했는데 안 싸더니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아닙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빈말 아니고 진심입니다. 너무 고우세요. 그리고 유주야, 우리 아들 데리고 가줘서 정말 고마워. 아주 아껴주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 네, 어머님. 제 딸이 살림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몰라서 큰일이네요. 요즘은 다 그렇죠. 공부하고 회사 다니느라 살림 배울 시간이 어디 있나요? 우리 수연이도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데 둘이 서로 배워가면서 하면 되겠네요. 엄마는 상견례가 끝난 후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이 생각이 좀 껴있는 것 같다며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너무 과하게 터치하면 그것 때문에도 힘들다고 하던데 다행히 어머님은 둘이 알아서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고 해서 살던 오피스텔은 부모님께 드릴 생각이었어요. 아빠가 다시 받을 거라면 뭐하러 너한테 그 집을 사줬겠어? 그냥 가지고 있어. 아니면 팔아서 결혼 준비할 때 보태든가. 우리는 일단 모은 돈하고 대출받기로 했어.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어. 전세를 놓던가 아니면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가. 결혼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돈 쓸 곳이 정말 많단 말이야. 지금 월급 적게 받는 게 아니어도 일단 그렇게 해. 어차피 엄마나 아빠가 너 결혼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집은 네가 알아서 해. 부모님 말씀에 저도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려면 명의도 바꿔야 하고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면 안 받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예비 시댁에서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죠. 정말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른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퇴근 후 시간을 좀 내라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갈 수는 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뭐 큰일은 아니고 우리 유주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래. 원래 회사에서 저녁 먹고 퇴근하니? 메뉴가 마음에 들면 먹기도 하고 그냥 퇴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오늘은 먹지 말고 퇴근해서 바로 우리 집으로 올래? 어머님과는 평소 자주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해서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비 신우죠. 예비 신우와 어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종종 만날 정도였으니 어머님이 시간 좀 내달라고 하실 때도 저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냄새 나요. 너 좋아하는 육개장 했어. 이거 손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지도 않아. 금방 해. 너도 나중에 만들어 봐. 결혼하면 어머님한테 배워야겠어요. 영광이네. 나한테 배운다고 하고. 그렇게 저는 시댁에 도착 후 어머님과 식사를 했는데 저녁을 맛있게 먹고 커피도 한잔하며 어머님이 먼저 이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기 유주야. 네 어머님. 저번 상견례 때 서로 간소화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요. 그런데 너 살던 집 말이야. 그거 팔 거라고 우리 수연이가 그러던데? 네, 맞아요. 예전에 샀을 때보다 좀 오르기도 했고 어차피 신혼집도 새로 구해야 하니까 파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 집을 판다면 여유가 좀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단을 좀 해왔으면 하는데? 갑자기 무슨 예단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하게 해오라는 건 아니야. 분명 상견례 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얘기가 다 끝났는데 어머님은 일방적으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단이니 혼수니 요구하는 게 갑자기 많아져서 이날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분명히 그때는 다 생략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난 너희가 가진 돈 안에서 아껴가며 준비한다고 했고 집도 대출받을 거라고 하니까 여유가 있지는 않겠다 생각했어. 그런데 너 그 집 팔면 얘기가 달라지지. 안 그래? 그리고 신혼집 말이야. 우리 집 근처로 얻으면 어떨까? 예단 요구로 어이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신혼집도 마음대로 말씀하시니 좀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연 씨는 이 근처로 신혼집을 얻어도 직장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보다 더 멀어진다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라면 하는 거지. 네가 생각을 해봐. 직장 생활을 누가 오래 할 것 같니? 네가 한번 말해봐라. 저 직장 오래 다닐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결혼하고 애라도 생겨봐. 너도 결국 주부 되는 거야. 요즘 워킹맘? 웃기지 말라 그래.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야. 너 워킹맘 그거 할 생각 마라. 애 생기면 무조건 회사 그만둬. 암튼 내 아들이 결국 너보다 직장 오래 다닐 텐데 회사랑 집이랑 거리가 멀면 우리 아들이 힘들어서 안 돼. 예비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준다면 말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푼 지원도 안 해주면서 저러니 기가 막히지 않겠냐고요. 어머님, 갑자기 예단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서 의논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이미 수연 씨랑 어디로 얻을 건지 지역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댁 근처로 얻는 건 어려워요.
그래? 너 잘난 건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난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하자 얘기했을 때 못 이긴 척 하는 거야. 알겠어? 저는 끝까지 알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기분이 나쁜 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열받은 상태였는데 그런 저를 본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유주야, 우리 집 왔었어? 엄마가 오라고 했어? 아니, 너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기 싫어서 바로 차에 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다 말했습니다. 뭐? 나한텐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왜 갑자기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다 엄마 생각이지 난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 우리는 그냥 계획대로 하면 돼. 그게 말이 돼? 엄마가 일방적으로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된다고. 대체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올라가서 바로 말씀드릴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기분 풀고 가. 너 지금 바로 운전해도 괜찮겠어? 나랑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할래? 아니, 그냥 갈래. 주차장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짧게 얘기를 나눴는데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더 황당했어요. 어머님 혼자 결정하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날 저녁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나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거든요. 유주야, 집에 잘 들어갔어? 좀 전에 왔어. 그런데 나 좀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하는데. 알았어. 내가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 빨리 말하고 끊을게. 뭔데? 설마 너도 어머님하고 똑같은 얘기하려고? 무슨 소리. 난 엄마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 정말이야. 그리고 나 절대 너랑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너 혹시라도 이 일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거나 그러지 마. 엄마가 계속 저렇게 나오면 나 엄마 안 볼 거야. 우리 엄마지만 나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아까 한 말 절대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나 믿고 우리 하려던 대로 하자. 어? 내 말 듣고 있어? 어? 그래. 알았어.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와 좀 달랐습니다. 이번 일로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자기 엄마지만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만 믿고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출근했는데 그랬더니 종일 너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는 퇴근하고 만나자고 했고 저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아 회사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 잘했어. 뭐라고 했는데? 결혼은 내가 하는 거니까 유주 너랑 잘 알아보고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나한테 예단 얘기하신 거 말이야. 신혼집도 그렇고. 그것도 다 말씀드렸어. 예단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라고 했고 신혼집도 우리가 서로 알아본 곳으로 얻는다고 했고. 됐지? 어차피 지원 안 해주실 건데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는지 엄마가 좀 서운해하시긴 했는데 암튼 난 괜찮아. 너랑 꼭 결혼할 거고 앞으로 우리 엄마 때문에 너한테 상처 주는 일 없도록 할게. 약속해. 너도 나만 보고 믿고 준비하면 돼. 알았지? 어머님이 계속 저러시면? 그땐 나 정말 연 끊을 거야. 그 정도로 나 믿어달라고. 알았지? 그래. 그런데 자기는 믿지만 어머님은 또 그러실 것 같아서 불안해. 불안하다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5년간 연애를 하면서 남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어머님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저에게 얘기했더라면 바로 파혼이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길래 저는 어머님이 더 이상 그 얘기는 꺼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시간이 나는 대로 신혼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가진 돈은 정해져 있으니 그 안에서 괜찮은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차피 대출을 받긴 할 거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건에 맞게 알아보려고 부동산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청첩장 디자인도 고르고 부케도 따로 제작하는 업체를 찾아서 뭐가 더 예쁜지 같이 고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대로 결혼해서 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남자친구와 싸우지도 않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예단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만 듣고 해결된 줄 알고 있었는데요. 해결된 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는 회사 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죠.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집으로 어머님과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서 찾아오셨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했니? 네, 부모님 댁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난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뭔데요? 내가 저번에 했던 그 얘기 말이다. 어떤 예단. 그건 이미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수연이가 그날 아주 난리를 쳤다. 나더러 그러지 말라고. 신혼집도 결국 너희 마음대로 하기로 했다며? 네. 둘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니? 양보하는 거 어렵냐고. 어머님, 이미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상태인데 자꾸 이러시면 힘들어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잖아. 신혼집 그거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으면 내가 도움도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예단도 내가 무리한 거 요구하니? 남들 하는 거 기분만 바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신혼집은 수연 씨랑 이미 다 얘기 끝났고 이미 받은 집도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예단은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나 이만 가보마. 어머님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고는 알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이미 다 끝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예단 얘기에 또 신혼집 얘기까지 하시니 또다시 짜증이 났습니다. 어차피 빨리 짜증을 털어내고는 부모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역시 엄마 얼굴을 보면 근심이 싹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집 근처 쇼핑몰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옷 마음에 들어? 세일할 때 정말 잘 산 것 같아. 당신도 참, 아까 입어봤을 때 예뻤는데 그냥 입으라니까. 아껴 입어야죠. 우리 딸이 사준 건데. 엄마, 아껴 입지 말고 막 입어.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있고 은행에 볼일 보러 갈 때도 있고. 그건 아니지. 세일해서 샀지만 그래도 비싼 옷인데. 네 엄마 또 옷장에 모셔만 두게 생겼다. 아니야, 자주 입을 거야. 정말이지? 그렇다니까. 그런데 우리 딸 시집가고 나면 이렇게 우리 가족 데이트하는 날도 없어지겠네. 나 결혼해도 지금처럼 자주 보러 갈 거야. 그래, 자주 와. 매일 와도 좋고. 어머님 때문에 짜증났던 기분이 엄마 아빠를 만났더니 싹 풀렸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는 출장에서 돌아왔고 저희는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자, 이거 선물.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별거 아니야. 그런데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없었어? 없었지. 참,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었어. 그래? 뭐 이상한 얘기 했어?
그때 했던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도 그러시더라. 자기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그래서 엄마도 더는 뭐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또 그러셨지? 그래서 저번처럼 막무가내로 강요하고 그러셨어? 아니, 그러진 않으셨고 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가셨어. 표정은 좀 안 좋으셨고. 그럼 됐어. 우리 엄마 또 괜히 그러신 거네. 그리고 자기도 말 잘했다. 그런데 좀 찜찜하네. 어머님이 예단 꼭 받고 싶어 하시는 눈치라. 예단이라는 게 받고 싶다고 주고 그러는 거야? 됐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일만 신경 쓰면 돼. 준비할 것도 많은데 엄마가 괜히 그러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런데 제 예감대로 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예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예단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랜만에 저와 단둘이 저녁을 먹고 싶다고 전화를 하셔서 퇴근 후 회사 앞에서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그전까지 어머님과 트러블이 있어서 살짝 관계가 불편해졌고 어색해졌기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풀어볼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찜찜한 이 마음을 완전히 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저녁을 먹자고 하시니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주야, 미안하게 됐다. 네? 갑자기 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괜히 예단 얘기를 해서 부담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아니에요. 아니긴 너도 기분 상했잖아.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서로 안 하는 걸로 얘기를 다 했는데 갑자기 예단을 바라셔서. 아들도 내 친구들은 자식 장가 보낼 때 다 받았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야. 아무것도 안 하려니 뭔가 아쉽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신혼집도 내 욕심에 우리 집 근처로 하라고 해서 미안하다. 네 생각은 못하고 내가 참 주책이지? 어머님이 먼저 저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조금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과도 하시고 결혼 준비도 잘해보라고 하시니 다행이라 생각했죠. 참, 우리 딸 지은이 말이야. 얼마 전에 취직했어. 너 그건 몰랐지? 아, 그래요? 내가 그런 요구만 하지 않았더라면 너 초대해서 기분 좋게 취직 축하 파티도 했을 텐데. 그게 아쉽다. 암튼 일단 내가 말한 예단 그거 아무 신경 쓰지 마라. 알았지? 어머님이 드디어 직접 예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찜찜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이죠, 어머님? 아이, 그렇다니까. 내 말 믿어도 돼. 그런데 어머님과 제가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아니, 어머님의 생각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유주야, 너 그 오피스텔 있잖아. 네? 아이, 그거 어떡하기로 했어? 팔 거야? 그건 왜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팔긴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가지고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해서. 저기 있잖아. 어차피 너네 신혼집도 새로 얻을 거니까 오피스텔 그 집은 당장 비는 집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 오피스텔을 우리 딸한테 주면 어떻겠어?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집을 달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죠. 네? 어머님, 뭐라고요? 그 오피스텔 우리 딸한테 공짜로 주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꾸 왜 이러시는 건데요? 집이 물건도 아니고 달라면 주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 집은 주면은 우리 딸이 취직도 했겠다 벌어서 갚는다고 하네. 아, 그러니까 일단 명의부터 바꾸고 돈은 천천히 받으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해주면 예단이니 혼순이 그런 거 정말 바르지 않을게. 정말이야. 그리고 너네 결혼 준비하는 거 내가 절대 터치 안 하마. 약속해. 진짜야. 그러니까 제가 살던 오피스텔을 아가씨한테 주면 예단이고 뭐고 안 해도 된다 이거네요? 그렇지. 역시 똑똑해서 이해가 빠르네. 아니, 어머님. 그리고 예단비 말이야. 그것도 하지 마. 내가 너무 받아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니까. 우리 딸 취직했는데 그 오피스텔 주면 혼자서 출퇴근하기 딱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말이 공짜지. 직장 다니면 월급 나오는데 거기서 매달 얼마씩 주면 되는 거잖아. 어때? 어머님, 그래, 얘기해봐. 그 오피스텔이 얼만 줄 아시고 월급에서 일부 떼서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확히 모르지. 그런데 서울도 아니고 평수도 작고 아파트도 아니니까 얼마 안 되지 않아? 혹시 수연 씨도 같은 생각인가요? 내가 우리 수연이한테 말하긴 했다. 이 제안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수연 씨는 뭐라고 해요? 괜찮다고 하던데? 그런데 너한테는 당장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왜요? 자기가 직접 얘기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그러라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길래 답답해서 내가 먼저 보자고 한 거야. 이런 얘기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잖아.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순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욕이라도 퍼붓고 나가버릴까 생각했는데 사람 속을 계속 긁어놓길래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긴 많이 억울하더라고요. 예비시모의 수준으로 똑같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제 앞에서 말만 그럴싸하게 했지 예비시모와 똑같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 배신감도 컸고 절대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한 거지? 네, 너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돼? 당연하죠.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 그럼 서로 오해도 생기지 않는 건데. 안사돈께는 내가 직접 전화드릴게. 오해 푸시라고. 예단비랑 예단 목록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잘 말씀드리마. 아니요,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네가 잘 말씀드릴래? 네, 그래, 그럼 너만 믿을게. 저희 부모님은 예비시모의 예단 요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아실 필요 없이 제 손에도 확실하게 끝내버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명의 변경을 하려면 서류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 난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준비해봐. 넌 똑 부러지잖아. 네, 그럴게요. 그리고 아가씨를 제가 따로 만나서 서류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죠? 어머님도 나오셔야 하나요? 아니다, 난 굳이 없어도 될 듯하네. 지은이 걔도 이제 성인인데 너희 둘이 만나서 해 그럼. 그리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네가 단번에 오케이 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말하는 건데 고민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아무튼 난 이만 가볼게. 시간 내줘서 고맙다. 집에 가서 문자해. 네, 들어가세요. 그렇게 어머님이 먼저 나가고 혼자 앉아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약속대로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아가씨한테도 관련 서류를 떼오라고 했습니다. 등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도장이랑 신분증까지 준비할 게 많아서 정확히 적어서 문자로 보냈어요. 언니, 챙길 게 정말 많네요. 다 중요한 거니까 빠짐없이 챙겨와요. 알겠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점심시간에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아가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지 아직 모르는 게 많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고는 이렇게나 많냐면서 놀라는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잔씩 들어보이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어련히 알아서 준비했겠냐며 자기는 도장만 빨리 찍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회사 점심시간에 나온 거여서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언니도 바쁠 텐데 얼른 도장 찍고 끝내요.
그래도 다 확인해야 하지 않아요? 언니가 잘 준비했겠죠. 그리고 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명의병역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서류를 포개놓고 도장 찍을 부분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한 장씩 넘겼죠. 도장을 찍는 아가씨 얼굴은 상당히 밝아 보였습니다. 신나하는 표정이었어요. 언니가 말한 서류 다 챙겨왔는데 언니한테 주면 되는 거죠? 네, 주고 가세요. 여기요. 둘 다 회사 점심시간에 만난 거라서 급하게 도장을 찍고 헤어졌는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서류 정리는 잘했고. 네, 방금 아가씨랑 헤어졌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구나.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서류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들을 한 장씩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중에 차용증도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네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다 봤다. 그런데 다른 건 알겠는데 차용증 그건 뭐냐? 그런 서류도 필요해? 당연하죠. 그날 분명히 아가씨가 직접 벌어서 갚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건 월급에서 조금씩 빼서 준다고 한 거잖아. 차용증 얘기는 안 했잖아. 에이,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요. 뭐야? 회사 일이 바빠 어머님과 전화를 급히 끊었는데 잠시 뒤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말 일이 바쁘기도 했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게 짜증도 났고요. 남자친구가 왜 전화를 한 건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급할 게 없었습니다. 퇴근 후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지금 장난해? 왜 이제 전화를 해?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들으니까 그냥 주기로 한 거 맞다면서.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너야말로 거지냐? 뭐? 거지? 그래, 거지.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닌 집을 그냥 달라고 하냐? 양심 있어? 그리고 차용증에 적힌 금액 보이지? 그게 내가 사는 오피스텔 시세야. 그 금액을 대체 매달 얼마씩 줘서 갚는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최고 이자율로 계산해서 적었어. 여보세요. 얘, 너 지금 장난하니? 아니요? 누가 이걸로 장난을 쳐요? 이거 아주 날강도네. 이자율이 이게 대체 뭐야? 너 제정신이야?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서로 전화를 번갈아 가며 받으면서 저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제정신 맞아요. 여보세요. 유주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장난 그만해. 장난이라도 이건 너무 심해. 왜 자꾸 장난이래. 그리고 니들이 더 날강도지. 어디 달랄 게 없어서 집을 내놓으래? 나한테 맡겨놨어? 그리고 자꾸 전화 바꿔가면서 받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해. 어머님, 아들 결혼시키는데 바라는 게 왜 그렇게 많으세요? 어머님 아들이 뭐 대단해요? 저보다 연봉도 적고 학교도 그저 그런 대학 나왔으면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집 주면 예단 요구는 안 한다고요? 대단한 선심 쓰듯 말씀하시는데 예단은 뭘 해주고 바라는 겁니다. 어머님처럼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으면서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인터넷에서 관련 서류를 대충 출력해 간 거라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그 서류로 뭔가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비시댁 식구들이 정신 좀 차려보라고 한 거였죠. 무엇보다 차용증은 서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건데 예비시댁에서는 여기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으니 이게 무조건 쓰일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차용증에 자기 딸이 도장까지 찍었으니 제가 그걸로 정말 뭐라도 할 줄 알았는지 당장 찢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당장 찢어! 그런데 어머님은 직접 눈앞에서 찢는 걸 봐야겠다며
찾아오겠다고 하셨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오지 마시라 했고 다음 날이 토요일이어서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예비 시모와 신우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셋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유주, 너 제대로 다 챙겨왔어? 어. 어디? 어디 있는데? 그건 내가 볼 일 다 보고 알려줄 거니까 걱정 마. 아니, 언니, 지금 뭐해요? 빨리 꺼내요. 기다리라고요. 참나. 장난 그만해. 저 파혼하겠습니다. 뭐? 야, 무슨 파혼을 그렇게 쉽게 말해? 어제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좀 심하게 했는데 그래도 파혼은 아니지. 그럼 나랑 결혼이라도 하게? 당연하지. 우리 5년을 만났어. 그런데 이런 일로 헤어지자는 게 말이나 돼? 말 돼. 집 주기 싫으면 주지 마. 그럼 나더러 예단비를 내라는 거니? 그거 엄마가 많이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했어. 액수가 중요해? 중요한 거 아니야? 엄마가 적게 부르면 부담되는 거 아니잖아. 얘기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그냥 네가 애초에 예단 해온다고 했으면 엄마가 집 얘기 안 꺼냈을 거잖아. 아니? 어머님은 처음부터 내 집을 욕심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안 그래, 어머님?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파혼할 거고요. 제 요구 안 들어주시면 저도 방법 없어요. 계약서대로 하는 수밖에요. 남자친구는 못 헤어진다고 난리였고 예비 시모와 신우는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빨리 서류부터 찢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파혼? 아, 그래, 해! 헤어져! 나도 이런 상황에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축복 못 해주겠다. 엄마! 엄마까지 왜 이래요? 정신 차려, 임마. 세상에 널린 게 여자야. 위약금 내세요. 무슨 위약금? 야, 김유주! 너 정말 넌 입 다물어. 너도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네 동생한테 주는 거 오케이 했다며. 네가 뭔데? 그 집이 네 거라도 돼? 야, 우리 결혼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공동 소유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네가 원하는 대로 취소하고 위약금도 우리가 낼게. 그럼 되겠니? 못 믿겠어요. 뭐? 여기 종이에다가 쓰세요. 위약금 내겠다고 쓰시고 도장 찍으시라고요. 도장 없으면 지장 찍던가요. 아, 아니다. 이것도 찢어버리면 그만이지. 말 나온 김에 당장 가시죠. 이날 남친은 끝까지 취소는 안 된다고 버텼으나 예비 시모와 신우가 난리쳐서 같이 식당도 가고 여행사도 갔습니다. 그리고 취소하면서 나온 위약금은 모두 예비 시댁에서 내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된 거지? 네. 저는 차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와 예비 시모와 신우가 보는 앞에서 찢었습니다. 이거 원본 맞는 거야? 네, 맞아요. 저 이런 걸로 장난 안 칩니다. 아, 이제 우리 아들하고 완전히 끝났으니 더는 볼 일 없는 거지? 제가 바라던 바예요. 이게 정말? 아, 그리고 그 차용증이요. 제가 인터넷에서 대충 출력한 거고 공증도 안 받은 거라 법적 효력 같은 거 원래부터 없었어요. 뭐야? 너 그럼 우리 데려다가 사기친 거야? 사기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저한테 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예단 요구에 집 요구까지. 이런 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수연 씨가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 여잔테는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날 이후 아빠는 전 남친의 집으로 찾아간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전 남친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식이 결혼하는데 그따위 요구를 합니까? 전 남친의 아버지는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지 아빠의 전화를 받고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1, 2년을 만난 것도 아니고 5년을 넘게 만났는데 아무리 좋게 헤어졌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빨리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 얼마 뒤 서울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서울 본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던 오피스텔은 진작에 부동산에 내놨는데 좋은 시세로 팔리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 확실히 혼자 살 때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했습니다. 전 남친은 저와 파혼 이후 계속해서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회사 앞으로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이전 회사로 저를 만나러 갔다가 서울 본사로 가게 된 것을 알고 난 후 정말 지겹도록 찾아왔는데요. 또 왔니? 유주야, 나 엄마랑 연락 끊으려고. 네 마음대로 해. 어떻게 하면 나 받아줄 거야. 우리 5년 만났는데 어떻게 그 일로 헤어질 수 있어? 5년이 장난이야? 나도 5년이나 만나서 우리가 되게 서로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더라. 너도 느꼈잖아. 남녀 사이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 그 믿음을 저버린 건 너를 포함한 너희 가족이야.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너를 다시 만나니? 그럼 난 어떡해? 너보다 더 나은 여자는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아. 그리고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상상할 수 없다고. 전 남친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길래 발로 힘껏 걷어차줬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때렸냐? 더 때려줘? 그리고 더 찾아봐.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네 짝이 없겠어? 네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딘가 있겠지? 전 남친은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저를 찾아왔으나 아예 무시했더니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리기라도 하라며 저를 붙잡고 울기도 했으나 무시가 답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서울 본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고 전보다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요. 전 남친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이러다 또 찾아오면 그때도 완전히 무시해줄 생각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